구로동에 있는 이제 뉴홍현 솔레디움 저기 네.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을 팔아야 좋을지 안 그러면 계속 놔두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뉴홍련 솔레디움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네. 시기에 매도해도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 얘 역시도 규모가 크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뭐 정확한 매수가 얼마고 매도가 얼마고 이게 잘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시청자님은 언제 얼마에 사셨나요? 저는 2011년에 3억 2천 주고 샀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사셨네요. 오래전에 샀어요. 지금 팔면 얼마 정도 간다 그래요?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매매한 거 이제 나온 거 보니까 네. 6억에 매매한 거 있고 딱 한 채가 지금 6억 3천에 나온 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층. 6억에서 한 6억 3천 된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평수가 몇 평짜리예요? 31평이요. 31평짜리. 시청자님 지금은 여기 거주 안 하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전세 놓고 나왔거든요. 명년 5월이면 이제 만기가 되거든요. 내년 5월 만기.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다주택자 아니시라면 이거는 정리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몇 주택자세요? 다주택이죠. 집이 2개니까. 그거는 이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 이름으로 네. 이제 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예. 시청자님이 이거 팔게 됐을 때 양도세 얼마 나올지 계산 혹시 해보셨어요? 저 안 해봤어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 이거 말고 가지고 계신 집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작년에. 시골에. 예. 그러면 그거 등기일이 언제죠? 등기일이 올 3월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택 1가구 혜택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비과세 혜택이요? 얘를 팔게 됐을 경우에. 예.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전세 세입자가 예. 갱신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받아가지고 이제 2년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중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 3법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그 임대차 3법상으로는 이 세입자가 5월 달이 돼가지고 만기가 됐을 때 네. 본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살겠다, 거주를 희망한다. 예.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2년을 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어요. 예. 이것을 무력화시키려면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서 살겠다, 나와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쫓을 수가 없대요.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새롭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예.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물건을 추가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전세 낀 매물을 선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야지 내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분께서 거주하는 집 판 상태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집 팔아서 여기 들어가서 살려 그래.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세입자가 먼저 2년 더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2년 더 사겠다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른 복잡한 얘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에요. 네. 정말 요새 별의별 그런 뭐 사건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임대차 3법이 갑자기 시행이 되고 네. 나서부터.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얘를 매도를 하시려면 네. 일단은 매도를 물건부터 내놓으시고요. 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전세를 내놓고 계시는데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거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로 물건 하나 더 사놓으려고 혹은 자녀 증여해 주려고 이런 식으로 살려는 분도 반드시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임자가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괜히 혼자 고민만 하면서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일단 물건부터 내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매물을 보고서 이 정보를 파악을 하고 사러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등기가 치러진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으로서 양도세를 거의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 양도세를 내면 얼마나 내야 되지? 6억에 판다면. 아니 매수가가 3억대에다가 지금 팔면 6억대면 차익이 한 3억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5년 지금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부 제외한다 손 치더라도 시청자님께서 2주택으로 잡혀 계시게 되면 실효세율이 거의 한 40%대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1억 이상 세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다주택으로 중과세를 받아버리면. 네. 근데 지금 팔게 되면 사실은 세금 낼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이 약간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괜히 더 끌고 가면 가격 더 오르지 않을까 이거 기대하지 말고 네. 최대한 빨리 물건 내놓으면서 세입자가 이제 네.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네네. 그거를 매도를 빨리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저희가 생각을 이제 합니다. 1가구 2주택자로 되게 되면 세금이 네. 얼마나 더 나와요? 아니 내년 6월 넘어가면 2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60%가 되고요. 3주택자 최고세율이 70%가 돼요. 2주택자가 이제 60% 된다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관없이 60%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양도세 세율의 체계 자체가 세계 자체가. 차등 예. 비례세율이라고 해서 이제 내는 내가 남은 그 구간별로 세율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 근데 최고 구간이 원래는 50%였는데 그게 또 60%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0% 그러니까 내는 더 세금 늘어난다는 무지하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남는 게 더 남더라도 손에 쥐는 건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끌고 가지 마시고 예. 지금 매물 내놔가지고 분위기를 보면서 빨리 매도 처리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럼 이제 그 우리 계약자분께서 이제 더 살겠다면 제가 팔 수도 없는 걸로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전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 올라가는 세입자가 것보다. 뭐 계약갱신 계약 만기 1, 2개월 앞두고 살겠다. 어떻게 말립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내놓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